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책의 59쪽입니다. 그러니까 59쪽에, 그러니까 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고요. 앞에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아직 혀에서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관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셨었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약간, 그러니까 구체적인 겁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좀 덜 나온다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제일 위에 국토계획법 전체 체계도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제1절 용도지역, 그러니까 굵은 1번 용도지역 등 개괄, 양괄 1번, 동그라미 1번 아까 했었죠. 용도지역은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죄서 보도록 하시고, 전국 모든 토지에 구분 지정돼 있고 용도지역끼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 두 줄 끝에요.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넷째 줄 용도지구끼리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용도구역 둘째 줄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셋째 줄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이렇게 돼 있죠. 양괄호 2번 그러니까 토지구획과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토지에 구분 지정돼 있고, 네, 우리 4가지 도관 농자는 아시죠? 그거 말고 9가지, 21가지. 그 다음에 지정의 특례.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의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특별한 경우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위제한은 뒷내용을 보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그 아래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그 아래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번째 칸 다 필요한 때만 지정한다. 나머지 생략, 해당하는 자리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61쪽에 굵은 2번 용도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목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모든 토지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토지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토지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그 절차 아시는 거죠? 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같은 얘기고요. 동그라미 3번 전국 모든 토지를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동그라미 4번 그럼 법에 정해지지 말고 동그라미 4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방에서 지방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넷째 줄 끝에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아래 표에 있는 4가지, 9가지, 21가지 말고 지방에서 필요하면 몇 가지를 더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지방 문제니까 빼고요. 그 아래쪽 표를 보시죠. 61쪽 아래 표요. 지금 이제 용도 지역을 보시게 됩니다. 용도 지역만 전국 모든 토지를,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뭐 1번은 개괄이었고, 여기 목차로 2번 용도 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이제 뒤에서 보실 겁니다만 먼저 목차만 정리하고 가면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특별한 예외,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땅에다 이름을 정했습니다. 뭐 달라고요? 농림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파트 못 짓는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소련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련 말은 우리 시험 주관식은 아니죠. 그래서 소련 말을 외우는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소련 말은 혀에서는 나와야 된다고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나이트클럽 지으면 돼? 아니, 주거지역 아니 안 봤다고 치죠. 농림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으면 안 된다고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것을 그럼 됐는데 계속 그 수준에 있으면 그 수준에 있게 되고, 이 공법 이 영역에, 전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뻔한 얘기를, 누구라도 아는 얘기를 소련말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소련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련말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냥 합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시면 되고, 만약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이쪽 분야로 더 가신다면, 그러면 소련말로 하고 있는 내용을 일반 사람들에게 소련말로 하면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해서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 문제인 거고, 우선은 소련말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5번째, 용도 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뚱뚱 날씬 건폐율. 그러니까 건축물 높고 낮고 용적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규제들을 하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고 가시죠. 61조 아래 표요. 대한민국 땅 4가지. 도, 관, 농자.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는 아까 보셨고요. 다시 9가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21가지 간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21가지를 보신 다음에 오시기도 해야 되지만 우선 21가지 가기 전에 표의 4번째 칸, 5번째 칸을 쓰고 가시자고요. 이 9가지 중에 아직 주상공동이 뭔지 잘 모릅니다만 우선 정리하고 가자고요.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주상공, 기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이죠. 보전 땅. 근데 여기가 생보도 농자와 비슷한 땅입니다. 생보, 농자 4가지는 보전 땅. 그 다음에요. 가운데 녹개가 있죠. 녹개는 개발 가능 땅. 이건 색깔 구분이 잘 안 되나요? 녹개는 개발 가능 땅이 됩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그러니까 이 표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상공이 비슷한 한 덩어리, 녹개가 비슷한 한 덩어리, 생보농자가 비슷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이미 개발 끝난 땅, 중간 땅, 개발 가능 땅, 그다음에 보전 땅. 그다음에 주상공이 아닌 땅을 구분할 때는 5번째 칸요. 녹기, 생보농자 할 수도 있지만 기생보 전체가 관이자 이거든요. 아직은 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묶을 때는 녹기, 생보농자가 아니라 녹관농자, 녹관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상공, 녹관농자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세 덩어리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그다음에 큰 2덩어리 주상공과 녹관농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덩어리가 지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4번째 칸, 5번째 칸은 이제 중간에 있는 걸로 생략하고요. 다음에 이제 21가지 주거 지역에 전용 1종과 2종, 그러니까 일반 1, 2, 3종,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해서 6가지가 있고, 상업지역에 근, 유, 일, 중,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공업지역에 전, 일, 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지역에 자, 생, 보,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해서 6, 4, 16에 5개 해서 그 21가지가 됩니다. 아무튼요, 여기 녹개가 같은 거지만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관농자 선이 이쪽에 그어져 있는 건 아시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좀 더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뭐 그렇고요. 아무튼 4가지 도관농자, 9가지 주상공농, 개생보, 농자,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다음에 21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쪽 가시죠. 그러니까 양구 1번, 그러니까 62쪽에 양구 1번 국토 용도 구분, 도관농자, 1번 도시지역, 2번 관리지역, 3번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다 됐고요. 양구 2번 용도지역 지정, 국토계획법에서 다시 법에서 9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도시지역에 주상공록 4가지가 있다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선 관리지역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표예요. 관리지역에 그러니까 그 표를 그대로 옮겼으면 지금 이런 겁니다. 4가지가 뭐가 있어요? 토, 관, 농, 자가 있죠. 관리지역이 도시지역에 준하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표로에서 그 도시적 비슷한 관리지역, 그다음에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비슷한 관리지역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도시적 비상 관리지역을 뭐라고 하고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상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10글자를 계속 소리내셔야 이쪽을 좀 편히하실 수가 있어요.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간농자, 관리지역, 도농자, 중간 땅이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는 세 가지, 도시지역, 농자, 비슷한 것들. 그것들 이름이 개생보,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뭔 소리요? 몰라요. 그냥 아무튼 소리내서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들판이요. 여기 보시면 도관농자, 도농자, 개생보가 있는 겁니다. 먼저요. 이제 두 번째 표로가 있죠. 도시지역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도시지역이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이죠. 그 많은 인구가 편히 주무시자 주거지역. 뭐 세 번째 칸 읽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사고 팔고 해야죠. 상업, 그 밖에 업무. 공업지역, 공업. 근데 도시지역에 만약에 주, 상, 공,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만 있으면 도시 사람 콜록콜록 캑캑캑 숨쉬고 살 수가 없게 되죠. 녹지지역이 있어야 된다고요. 녹지지역. 뭐 둘째 줄 끝에 세 번째 칸에 둘째 줄 끝에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4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아파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5층 이상이 되겠죠. 주택만 5개층 이상이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건물을 아예 4층 이하로 지어라. 아파트 못 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4층 이하. 아파트 못 짓는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요. 관리지역. 관리지역도 4층 이하. 아파트 못 짓는다.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도간농자, 도농자. 도시지역 비슷한 게 계획관리지역이죠.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다음에 셋째 줄에 계획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적 비슷한 땅이고 머지않아 도시적으로 바뀔 수 있거나 도시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쓸 수 있는 땅이고 셋째 줄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수가 없죠.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땅.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농자, 개생보, 농생. 농림지역 비슷한 게 생산관리인 거죠.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거기까지만 보고 나면 농림지역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장애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얘는 농림지역도 되게 곤란한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내용은 농림지역과 똑같은데 눈치학상 주변 눈치를 보니까 농림지역 하기가 뻘쭘하다고요. 그래서 이름만 생산관리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보전관리지역. 도간농자, 도농자, 기생보, 자, 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게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역시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조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은데 넷째 줄 끝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칭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시적 비슷한 게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게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게 보전관리지역이죠. 여기가요. 그러니까 도시적 비슷한 것, 농림, 이거 쓰면 쓸수록 이 내용만 어수선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아시죠? 도농자. 네, 도농자입니다. 다음에 양보라 3번. 용도지역 세분. 시행령에서 21가지로 나눈다. 주거지역에 전용 1종과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지역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1종.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전용은 양호한 주거환경. 양호한 주거환경. 전양호. 전양호이고 1종과 2종. 우리나라 집 두 가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그 저층이 4층 이하를 얘기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일반 편리, 일편리.
위에 전형, 전양호, 일편리, 전양호, 일편리, 전양호, 일편리, 전양호, 일편리가 있고요. 1, 2, 1, 2, 3, 준, 1, 2, 전용의 1, 2, 우리나라 집 두 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 3, 우리나라 집 세 가지, 저층, 중층, 고층이죠. 너 무슨 집 살아? 난 상층, 소득이 상층이지 집이 상층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넌 무슨 집 살아? 나 대자. 해물탕에서나 대자지 무슨 집이 대자요? 그러니까 대중소도 아니죠. 초층, 중층, 고층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기들 노래요. 1층에 2층, 2층에 3층, 3층에 4층, 4층에 옥상, 옥상에 태극기, 태극기가 바람에 아니면 뭐 그러니까 4층 아래 3층, 3층 아래 2층 뭐 해서 뭐 아무튼 뭐 어떻고 저치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다고요. 저층, 중층, 고층, 저, 중, 고. 그러니까 저, 중, 고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집을 저, 중, 고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전용 1, 2.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과 공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 주택법에서 배울 거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 1, 2, 3. 대한민국 모든 집을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전용에 모든 집 다 들어갈 수 있고 일반에 모든 집 들어가는데 1, 2, 1, 2, 3으로 나눈다는 거죠. 준 주거지역이요. 준 주거. 주거가 중심인데 다른 걸 좀 붙일 수 있다. 주거 기능 위주로. 그러니까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업지역에 네 가지. 근유, 일, 중. 근린, 유통, 일반, 중심이 있고 이름과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주거지역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근린상업지역. 동대문, 남대문,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의 증진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 일반상업지역.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이네요.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 도심, 부도심.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세 가지. 역시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 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중금속, 가스, 화학가스, 공해가스가 풍기는 곳입니다. 어디예요? 독가스인 거죠. 독가스가 아니고요. 독가스라고요. 어디 속 안 좋아서 약국 가서 저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가스 명수 하나 주세요. 속 더 부룩해져요. 가스 명수를 먹어도 속이 안 풀리는 판에 가스 명수라니요. 아닌 거죠. 독가스, 비소, 납, 카드뮴, 수은인 거죠. 콧뼈가 녹아내리고 뼈 앞에 중금속이 쌓이고 온몸에 피부병이 돋고 하는 곳이 독가스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나머지 국민들 먹고 살자고 온전히 희생당하시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이고요. 독가스. 다음 쪽 하세요. 일반적인 공업지역. 그냥 일반적인 공업. 특별히 방독면 안 쓰고 다녀도 되는 곳.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공업. 준 공업지역. 준 공업에다가 다른 기능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공업이 중심이고 거기다가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한다라고 하는 거죠. 녹지역의 세 가지 자, 생, 보가 있는데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그런데 참 말들을 나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이건 국민 누구라도 아는 국어인데 아주 법을 교묘하게 틀어놓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 엄청 고생하는 게 이쪽입니다. 자연이래요. 녹지 중에서도 자연이래요. 그러면 다 사람들 푸르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을 싸게 내놓습니다. 그 땅 사갖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올린다고요. 아는 사람은 떼돈을 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완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어찌고 저찌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붙어있지만 개발이 허용된다고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자연녹지입니다. 이름은 자연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절관해 생산, 녹지, 생산, 녹색. 바꾸면 녹색 생산, 농업 생산이죠. 농업혁명, 녹색혁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녹색 생산, 농업 생산, 생산 녹색, 생산 녹지 똑같은 얘기죠. 생산 녹지, 생산 녹색, 농업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녹지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길이 보존한 세인 거죠.
거기까지가 있고 지금 보셨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제일 아래 표요. 주거지역 6글자, 아니 주거지역 3글자, 6글자, 6글자 주거지역 나오면 3글자 전일준 6글자 그러니까 전양호 일필리 6글자 1, 2, 1, 2, 3 준이죠. 주거지역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1, 2, 3 준입니다.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소리 내면 되고요.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1, 2, 3 준인 거고요. 아이고 알아야 그 소리가 나와죠. 알아야 그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소리를 내야 그게 알 수 있게 돼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바이러스를 모르지만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1, 2, 3준. 이건 빨리 하면 돼요. 수리추리 마수리. 한국 애기들도 빨리빨리 합니다. 외국 애들한테 수리추리 마수리 혀가 안 돌아가요. 한국 어르신들한테 아브라카다브라 뭘 어찌라고? 그러니까 외국 어린이들이 아브라카다브라 그냥 다 하는 거잖아요. 해리포터 뿅 안 봐도 아브라카다브라는 다 합니다. 그 뜻이요. 소리 내시면 되는 거죠.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3준. 소리 내시면 나중에 붙이면 된다고요.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주는 다른 게 붙는 거고 1, 2 우리나라 집 2가지 뭐가 있지?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 3 여기다 대자, 중자, 소자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잘못 아니죠. 틀리고 배워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 중, 고입니다. 상업지역 근유일중은 뻔한 거고요. 공업지역 전일중에서 전용공업이 뭐라고요? 독가스인 거였죠. 독가스.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자생고가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자연녹지, 그러니까 생산녹지, 보전녹지가 있죠.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 3가지 뭐가 있었고요.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도간농자, 도농자, 개생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비슷한 땅,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 계획관리지역이었죠. 그 다음에요. 아까 앞에서 강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책 한 장 앞으로 가시면 62쪽 제일 아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다음 쪽이요.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관리지역에는 뭐가 나오게 돼요? 계획관리는 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곤란관이죠. 그러니까 곤란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다시 한 장 넘어와서요. 64쪽에 제일 아래 64쪽 두 번째 박스요. 그러면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뭘 어떻게 생산하고 생산관리는 뭘 어떻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고요? 곤란관이죠. 곤란관입니다. 곤란자 붙어있으면 생산관리인 거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적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이죠. 여기는 보전, 녹지와 보전, 관리. 여기는 뭘 어떻게 보전하고 여기는 뭘 어떻게 보전하고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곤란관이죠. 곤란관입니다. 곤란자 붙어있으면 관리적이고요. 곤란자 없으면 관리적 되기 곤란하고요. 곤란관입니다. 곤란관이라고요. 혀로 하시는 거죠. 무슨 차이요? 내용은 어떻게 되고요? 땅값은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다 달라요. 어느 시에 보존녹지지역과 어느 시에 보존관리지역 땅값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의 시 안에서도 요 땅 땅값 다 다른 거라고요.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오로지 뭐고요? 시험 준비는 그냥 곤란관이면 됐다고요. 곤란관이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9가지, 21가지로 나눈다. 근데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 중에 9가지를 자주 쓰는데 9가지 중에 도간농자에 맞춰서 용도지역으로 끊어 읽으면 주상공농, 개생보, 농자
성격상으로 구분해서 읽으면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큰 주동을 읽으면 주상공과 아닌 땅, 녹간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64쪽에 굵은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용도지역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뻔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 특별한 예외입니다. 양괄호 1. 바다 매립 목적과 이퀄,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이퀄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 양괄호 2, 65쪽이요. 다음 구역 등 어항 전택 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다음 쪽 66쪽 양괄호 3. 도관농자, 관, 중간 땅이죠. 관리지역 중간 땅에 보전 목적 정했으면 자동방으로 보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간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방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 64쪽 굵은 3번 지정의 특례 첫 번째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구분수면 바다 괄호 넘어서 매립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 쪽 그림이요. 그 박스 아래 그림이 있죠. 이쪽이 육지이고 이쪽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은 1990년 뒤로 다 도관농자가 정해져 있어요. 바다는 그냥 찰랑찰랑 바다인 거지 용도지역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디를 매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립해서 새 땅이 생겼어요. 그러면 전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 이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땅은 뭐 들라고 매립을 했냐면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을 했고요. 농림지역 앞바다입니다. 만약에 이 특례 규정이 없다면 대한민국 땅바닥에 용도지역 이름을 정해줘야죠. 용도지역 이름을 정하려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 도시군관리계로 결정, 도시군관리계로 결정,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용도지역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림지역 앞바다를 농지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니까 요 절차를 거쳐서 용도지역 결정하면 도관농자, 농림지역 앞바다 농지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으니까 뭐가 나올 게 뻔해요. 농림지역 나올 게 뻔하죠. 몰라요? 누구라도 다 알 거잖아요. 뻔한데 5억 8억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걸 하겠다면 너 혹시 거기서 뭐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뻔한 짓을 왜 하고 있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동방으로 농림지역으로 보자고요. 그냥 농림지역 이만큼 늘어났다고요. 머리에 깽 혹이 났습니다. 4살이에요? 남의 살이에요? 4살이죠. 농림지역 깽 혹이 났습니다. 농림지역이라고요. 이런 거죠. 도시적 앞바다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매립했습니다. 도시적에 4가지 주상목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주거지역 앞이면 뭐고요? 주거지역이 늘어난 걸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이퀄 같으면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이퀄 같으면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점 이웃한 용도지역이란 주상목 개생부 농자 9가지로 구분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도시지역 중에서도 신도시면 여기가 이제 주거지역이었으면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였고요. 깽 혹이 났다고요. 4살이요? 남은 살이요? 4살이라고요. 양괄호 2번. 동그라미 2번은 뭐 반대인 경우니까 특별한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고요. 도시군관리계획대로 가는 거고요. 양괄호 2번. 다음 구역 등 어항, 전택 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방으로 도시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항, 전택 3,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의 작은 1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래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뭐냐면 도시지역 앞바다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아래 그리며
역시 비슷한 그림이 되겠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육지는 도관농자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요. 용도지역이요. 어항구역 아니면 항만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아무튼 뭐 어항과 항만은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여기도 항구이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입니다. 어항과 항만의 차이는 뭐고요? 뭐 강원도 동해안 가시면은 대띵항이라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횟값 비싸고 교통 많이 불편하고 안 돼도 꼭 한 번씩 들리죠. 서울 촌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들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이 안 가본 분들은요. 강원도 동해안 많이 가보신 분들은 이제 대띵항이 아닌데 다른 곳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뭐 그러시죠. 그러면 거기는 어항일까요? 항만일까요? 거기 가서 회를 시킵니다. 저기 뭐 광어 2마리, 우럭 2마리 해서 이렇게 주시고 매운탕도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인 아줌마가 그러니까 광어 2마리, 우럭 2마리 주문을 받았으면 잠수복 갈아입고 바다로 푹덩 들어가시나요? 그게 아니죠. 광어 2마리, 우럭 2마리 꺼내 오잖아요. 어디서요? 어항에서요. 어항에서 꺼내 오잖아요. 거기는 대띵항은 뭐예요? 어항이죠. 어업을 위한 항구. 인천, 광양, 그러니까 평택,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곳이 항만입니다. 아무튼 그건 초점이 아니고 1, 2번 2번의 셋째 주 괄호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도시로 본다. X 아니라고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전체가 아니라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도시역 앞바다 지금 어디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항구역, 항만구역 가운데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를 도시적으로 본다. 여기는 도시적 수준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다. 찰랑찰랑이면은 부교를 띄우든 뭐를 띄우든 알아서 쓰시라고 도시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등은 제외한다. 되어 있고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 덩어리 전체가 큰 덩어리죠. 그 한 덩어리 그 자체로 산속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그 통째로 도시적으로 봐준다는 거죠. 다음 쪽이요. 수력발전소는 수자원 보전을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 보전적이 대부분이다. 소양강 댐, 청평댐 그런 쪽들은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4번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예요. 신도시니까 그냥 뭐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그런 곳이니까 당연히 도시적이 되는 거죠. 5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산업단지 4가지 가운데 3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농공단지는 제외한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귀찮은 거죠. 귀찮은 겁니다. 근데 나오니까 알아는 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첫 두 칸에 첫 번째 칸 산업입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가 4가지가 있다고요. 두 번째 칸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어요. 그 아래 표의 셋째 줄이요. 도시적은 인구 산업이 바글바글 산업으로 꽉 차 있는 산업이 들어가 있는 단지들은 도시적으로 본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어촌 마을에 공장 한두 개 집어넣게 한 거라고요. 농촌 마을, 마을회관에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 하나 넣습니다. 마을회관이 도시적으로 바뀌어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건 도시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점,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X 아니라고요. 네 번째 점,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X 아니라고요. 산업단지 4가지 다 도시적으로 본다. X 아니죠. 산업이 들어가 있는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 그래서 산업단지 4가지 다 도시로 본다. X. 4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요? 3가지만 도시로 본다. 어항 전택 3. 다 이것저것이 붙어 있죠.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적 앞바다. 수력발전소 제외한다. 3가지. 태기는 깔끔하잖아요. 태기, 텔레비전 나온 지, 그러니까 태기, 그 덕선이 친구 태기 오래됐죠. 아무튼요. 태기는 깔끔하니 그냥 그대로 도시적입니다. 어항 전택 3.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양괄 3번. 관리지역 내
보존 목적 땅은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으로 본다는 건데요. 보시죠.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간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용도지역 네 가지 토관농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자에서 농은 농림지역이고 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근데요, 하얀색으로 가시자고요. 이 글자에 빠지지 마시고 하얀색. 중간 땅이 있습니다. 중간 땅. 여기는 그 자체로 놔둬야 될 것도 있죠. 완충 지역이요. 그래서 여기와 이것 중간에 있어서 양쪽을 버텨주는 그런 곳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대기 상태, 개발로 갈까요? 보전으로 갈까요? 그 중간 상태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느 여군들 많이 다녀오셨죠? 남군들 많이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신병 배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병 훈련이 다 끝났고요. 신병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단에는 두 개의 중대가 있어요. 개발 중대와 보전 중대가 있고, 얘네들은 배치받으려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애들입니다. 개똥이. 그러면 이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등이 쭉 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싸게 나오잖아요. 오줌 싸게 말고 인싸게, 인사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싸게죠. 싸게가 나와서 뭐 이번엔 판때기 갖고 나오세요. 개똥이 부르면 이병 개똥이 개발 중대로 뭐라고요? 얼차려. 단아까로 해야죠. 너는 누구야? 까먹었습니다. 누구도 안 봤어? 아무튼 단아까로 해야죠. 아무튼 재빨리 뛰어가야죠. 다시 개똥이. 야, 이병 개똥이. 개발 중대로. 야, 개발 중대로. 복장. 소똥이. 이병 소똥이. 보전 중대로 뛰어가야죠. 이병 말똥이. 청기 올려. 백기 내리지 말고, 청기 올리지 말고, 싸기가 장난합니다. 너는 개발 아니고, 뭐라고요? 얼차려. 지금 개발 중대하고 보전 중대 두 개밖에 없다고요. 너는 개발 아니고, 이쪽으로 가서 서야, 똑똑하구만. 그런 거죠. 훈련 잘 받았구만. 뭐라고요? 얼차려. 인 거죠. 그런 겁니다. 중간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다. 말똥이. 너는 개발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서야죠. 또, 쥐똥이와 새똥이. 니네들도 개발 아니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서야죠. 그런 겁니다. 자동방으로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D가, 이제 이 그림을 바꿔서 땅바닥이라고 하면, 여기에 D가 있었는데, 너는 개발 아니고, 그러면 이 땅바닥은 자동방으로 어느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요. 보전 쪽으로 들어와야죠. 너도 개발 아니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지금 좀 전까지는 이쪽 중간 땅에 있었지만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럼 보전 땅으로 넘어와야죠. 근데 그게 농사를 짓는 땅은 뭐로요? 농림지역으로. 나무를 키우고 임업을 하겠다. 자보가 아니죠. 임업은 무슨 땅으로요? 농림지역으로. 임업이니까요. 산토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역으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와야죠. 이것을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 소련말로 하면 관리지역 중간 땅에 보전 농사짓자고 했으면 뭐로요? 농림지역으로. 나무 키우자 보전산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키우자 했으면 농림지역으로, 산토끼 보호하자 그랬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양보라 3번에 동그라미 1번 해설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이었는데 관리지역 땅 중에 농업진흥지역, 농사짓자 정했으면 무슨 땅으로요? 농림지역으로 자동방으로 바뀐다. 동그라미 3번 관리지역이었는데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 보전산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임업용, 공익용. 그 중에 나무 키운다는 건 농림지역으로, 산토끼 보호한다는 건 자연환경 보전지역. 따라서 관리지역의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자동방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땅들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 3번에서 요 이름 다음 갖고 초점이 아니라 문제는 오로지 어디 안에 있을 때만요. 관리지역 안에 있을 때만요. 그것으로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책을 보시죠. 뭐 칠판도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책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59쪽 와서요. 59쪽, 뭐 60쪽까지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61쪽의 표요. 표. 그 표에 익숙해지시고요. 첫 번째 칸 도관농자, 두 번째 칸, 첫 번째 칸에 맞추면 주상공록, 계생보, 농장, 세 번째 칸 주거지역 1, 2, 1, 2, 3준, 상업지역 근유일중,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자생보, 네 번째 칸 성격으로 구분하면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주상공, 개발 가능 땅 녹계, 보전 땅 생보농자, 다섯 번째 칸 주상공이 아닌 땅 묶어서 부를 때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62쪽에 양괄호 2번에 도관농자,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계속 소리 내셔야 되고요.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뭔 소리요? 몰라요. 그냥 소리 내세요.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하면 나중에 간단해져요. 보전관리, 보전관리, 보전녹지.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생산녹지, 생산관리.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생산관리는 뭐하는 땅이고,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보전관리는 뭐하는 땅이고,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하면 된다고요. 됐고요. 대표요. 도시지역에 주상공록이 있고 관리지역에 계생보가 있다. 굴랑관, 굴랑관.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주거지역 전, 양호, 1, 편리, 1, 2, 1, 2, 3, 준. 우리나라 집주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저, 중, 고. 상업지역 근유, 일중. 공업지역 전, 일준, 전용공업, 독가스. 다음 쪽이요. 일반공업, 그냥 일반적인 공업. 녹지지역, 자생보, 자연이지만 뭐가 허용된다고요? 개발이 허용되고 생산녹지, 농업적 생산, 생산, 농업, 생산, 농업, 뭐 아무튼 생산, 농업, 생산, 녹색, 보전녹지, 보전하자는 거죠. 양괄호 3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땡! 혹이 났다고요. 누구 사료? 내 살이죠. 이만큼이 늘어났다고요. 이 땅이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주거지역이 이만큼 늘어났고 농업지역이 이만큼 늘어난 거죠. 그걸 쏘련말로 뭐라고 하는데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게 없다고요. 공유시면 바다 매립 목적과 이웃한 용도지역 내용이 같으면 그 땅이 늘어난 걸로 치자. 양괄호 2번 어항 전택3 다섯 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어항 도시적 앞바다, 전 수력발전소 빼고 택이는 깔끔하게 도시적, 산업단지 4가지 안에 3가지만.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읽으면서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눈으로 보시자고요. 굵게 밑줄 쳐진 것만 여러분 눈에 두시라고요. 굵게 밑줄만 시험입니다. 굵게 밑줄 아닌 건 시험 아니에요. 콩기름이에요. 요즘은 다 콩기름으로 인쇄해요. 집에서 계란 후라이 붙이다가 후라이 붙일 기름 떨어지면 이 책 탁탁 긁어갖고 후라이 붙이는 데 쓰시면 됩니다. 근데 굵게 밑줄은 남겨두시고 굵게 밑줄만 시험이고 나머지는 시험 아니에요. 굵게 밑줄만 우르르르 읽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양괄호 3번 신병 배치 개발 부대로, 개발 중대로 중간 땅인데 보전하자고 정했으면 자동방으로 보전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